세종시록 40권 세종 10년 6월 1일 이모 첫번째 기사 1428년 명선덕 3년 허승을 위관으로 하여 나는 죄인 박용과 신등용 등을 의금부에서 공문하라고 명하다. 예문관 대제하고 승을 위관으로 하여 형조판서 김자지 대사원 최부 좌헌납 최효손 오부대원 이사후와 더불어 나는 죄인 공주사람 박용과 사건 관련자인 신등용 등을 7명을 의금부에서 공문하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록 40권 세종 10년 6월 3일 갑신 첫번째 기사 대마도 소년 오도음보씨를 사역원에 나가 글을 읽게 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대마도의 소년 오도음보씨가 지금 학습을 위하여 왔습니다. 청컨대 양식을 지급하고 사역원에 나가 글 읽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40권 세종 10년 6월 3일 갑신 두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신등용과 박용이 나눈한 내용을 조사하여 아래다. 의금부에서 계하기를 산호 심양로와 신등용이 평소에 백성 박용과 더불어 사이가 나빴는데 드디어 거짓말을 꾸며 무함하여 말하기를 박용이 일찍이 말하기를 호장 이택이 왕이 된다고 하였고 또 김성 이성 가진 사람이 왕이 된다고 말하였습니다고 하였습니다. 양로와 등용 등이 분함을 품고 말을 만든 것입니다. 마땅히 무고죄로 논죄하여야 하겠습니다. 양로가 수범이니 장일백 유 3천리에 3년의 군령을 가하고 등용은 종범이니 장일백 도 3년에 처하고 검문 4년 교지에 노가 도 유를 범한 자는 수속한다는 규정에 따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40권 세종 10년 6월 4일 을유 첫번째 기사 햇물이 지다. 세종시록 40권 세종 10년 6월 4일 을유 두번째 기사 내년 가을에 매를 진언할 때 화자가 친상당한 것을 주달하도록 결정하다.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난번에 화자가 친상을 당한 것을 주달하였더니 예부에서 묻기를 무슨 까닭에 와서 주달하는가 하기에 대답하기를 상복을 입어야 할 사람이 조정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최득비는 조정의 신하이고 배신은 아니다. 비록 상복을 입을 자가 없더라도 주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좌의정 황희 예조판서 신상이 대답하기를 마땅히 주달하여야 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 일 때문에 사람을 임명하여 보낼 수는 없고 내년 가을에 매를 진언할 때 함께 주달하고자 하면 늦지 않을까 하니 회가 말하기를 늦지 않습니다 하였다. 희가 말하기를 세종시록 40권 세종 10년 6월 4일 을유 세번째 기사 문소전 헌능 등의 명절 별제에 사행탁과 좌우 협탁을 사용하는 것을 의논하게 하다. 임금이 대언 허승에게 말하기를 문소전 광효전 권헌능 헌능의 명절의 별제에 예전엔 사행탁과 좌우 협탁을 사용했는데 무술년의 허조가 예조판서로 있을 때 의금부와 더불어 함께 의논하여 아뢰기를 태종께서 말씀하시기를 얘는 정성과 공경을 주로 하는 것인데 얘가 번거로우면 반드시 정결하지 못한 것이다고 하셨습니다고 하여 다만 사행탁 좌우 찬탁만을 사용하게 되었다. 내가 지금 생각하니 죽은 이를 산 이와 같이 섬기고 없는 이를 있는 이와 같이 섬기는 것인데 사신을 위하여 연애할 때 오히려 좌우 협탁을 사용하면서 어찌 능과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인가. 예조와 상정소와 더불어 다시 의논하여 개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40권 세종 10년 6월 5일 병술 첫번째 기사 졸환 조용무의 아들들이 서로 분쟁하여 사당을 헐고 집을 판 것에 대해 추국하게 하다. 이미 졸환 부원군 조용무의 아내 강씨는 맏아들 조스를 미워하고 그 다음 아들 조질과 조이를 사랑하니 질과 이가 그의 물을 꿰어서 사당을 헐고 집을 팔아버리었다. 사관원에서 강씨와 질과 이의 죄를 추국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도 또한 들었다.
그 모자 형제 간의 의가 없음을 매우 미워한다. 이 일은 풍속에 관계되는 것인데 봉헌을 맡은 관사에서 어찌하여 치지 않는가. 즉시 의금부에 내려 추국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49권 세종 10년 6월 6일 정해 첫 번째 기사. 높고 낮은 자의 명분을 엄중히 하자는 김효정의 의견을 시행할 것을 의논하게 하다. 조참을 받았다. 좌사간 김효정이 개하기를 신등이 일찍이 상소하여 높고 낮은 자의 명분을 엄중하게 하여 서로 참남되게 능모하는 일이 없게 하기를 청하였으나 즉시 윤호를 얻지 못하였더니 요사의 영리가 조관을 능욕하고 상민이 수령을 구타치상하였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대상의 아내가 시골 백성에게 욕을 보고 옛 관장의 아들이 향리에게 굴욕을 당하였습니다. 이것은 작은 사고가 아니고 풍속에 관계되는 일입니다. 지금부터 윗사람을 업신여기는 죄를 범한 자가 있으면 죄의 등급을 가중하여 시행함으로써 명분을 엄정하게 하고 풍속을 순후하게 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이런 따위의 일은 이미 법조문이 있으니 단죄하는 자가 임시하여 가감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마땅히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세종시록 49권 세종 10년 6월 6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사당을 헐고 집을 판 조영무의 아들을 공문하는 것에 대해 의논하다. 임금이 근신들에게 말하기를 조영무가 집을 세우고 사당을 지은 것은 그것을 후세에 전하고자 한 것이다. 자손들이 그 뜻을 돌아보지 않고 갑자기 사당을 헐고 집을 팔았으니 어찌 인정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일찍이 집을 팔고자 하나 사는 사람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그런 까닭에 명빈전에 인연하여 드디어 판 것이다. 그 마음이 상인에게 팔면 반드시 까닭없이 집을 판 죄가 있을 것이나 명빈에게 판다면 사람들이 이렇쿵저렇쿵 말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니 그 마음먹음이 또한 참혹하지 아니한가. 이미 판 뒤에 내가 알았는데 지금 조질이 명빈전에 말하기를 임금께서도 이미 아십니다. 그러나 사십시오라고 하였다 하니 그 왕래하면서 말을 통한 자도 아울러 공문하라 하니 의금부에서 개하기를 조질 조이 등이 어머니와 형 조서와 또한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청컨대 강씨와 서를 대진하게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우선 강씨는 수금하지 말고 다만 서만을 수금하여 공문하면 그 정상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세종시록 40권 세종 10년 6월 7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충청도 감사가 조옹을 진상하다. 이연을 진상하였다. 세종시록 40권 세종 10년 6월 8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조영무의 아들 조지를 고문하기를 청하자 허락하다. 정사를 보았다. 의금부에서 조질에게 고문하기를 청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자식이 어버이에게 복량을 잘못하여도 오히려 큰 죄가 되는 것인데 질 등은 사당을 헐어서 신주로 하여금 의탁할 곳이 없게 하였으니 일이 불효죄에 해당한다. 한 차례 고문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40권 세종 10년 6월 8일 기축 두 번째 기사. 대마도의 사랑 조이문이 토산물을 바치다. 정포 87부일을 회사하였다. 세종시록 40권 세종 10년 6월 9일 경인 첫 번째 기사. 함길도 경찰관 정분이 수재 상황을 아뢰다. 정분이 복명함으로 임금이 인견하고 수재 상황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떠내려간 가옥이 전부 606호, 익사 압사 한자가 169명, 모래에 뒤덮인 전답이 8612결입니다. 단천군에는 한 동네가 죄다 유실하였는데 40여인이 한 그루의 큰 나무에 기어 올라갔다가 물에 나무 뿌리가 뽑혀지는 바람에 모두 물속에 빠져 죽었습니다. 또 수호가 유실된 곳이 있는데 남자들은 헤엄쳐 나왔으나 여자들 4~5명은 지붕 위에 올라가 바다에 어기까지 떠내려 가다가 살지 못할 것을 알고 옷으로 머리를 감싸고 물에 뛰어들어 죽은 일도 있었습니다. 감사가 숨기고 보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경성 관아의 문 밖에 버드나무가 있었는데
하루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공기는 찌는 듯이 뜨겁더니 배필 같은 한 물건이 공중에서 길게 쭉 뻗쳐 내려왔습니다. 바로 불타는 벚나무 껍질이었습니다. 버드나무가 그 열기에 부딪혀 죽었다고 합니다. 함흥에서부터 갑신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산 위의 초목이 다 타버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늘의 불이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49권 세종 10년 6월 11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요동의 군인이 의주 사람을 죽인 것을 주달하는 문제를 의논하게 하다 정사를 보았다. 형제에서 요동의 군인이 의주 사람을 타살한 사고를 계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요동 군인이 이와 같이 나쁜 짓을 하는 것을 조정에 주달하지 아니하면 징계할 수 없다. 마땅히 요동 도사에게 자문을 보내어 황제에게 주달하게 해야 하겠다. 그것을 성문원에 의논하라 하니 제조인 찬성 권진이 아뢰기를 사람을 죽인 자를 죽인다는 것은 천하의 법이 동일한 것입니다. 마땅히 주달하여야 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만일 사신의 범행이라면 주달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군인은 미천한 자들인데 제멋대로 포악하니 주달하여 장례를 경계하는 것이 옳겠다. 경등은 모여서 의논하여 보고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40권 세종 10년 6월 11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조지를 추문하는 것을 저지한 최부, 황부인 등을 의금부에 수금하라 명하다. 의금부 제조 권진이 계하기를 조질이 말하기를 사당을 파회한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그 땅이 낮고 습기가 있어서 신주를 봉안하기에 적당하지 않으므로 다른 곳에 영주하여 봉안하고자 한 것입니다 하고 합니다. 이 말이 매우 바르지 않으니 비록 자세히 묻지 않더라도 죄는 이미 큰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질이 선대의 사당을 헐고 또 아버지의 집을 팔아서 형제를 하여금 가지지 못하게 하고는 부득이하여 헐었다고 거짓말을 하니 그의 정상을 알 수 있다. 또 내가 들으니 사당을 지은 것이 땅이 비습한 곳이 아니라고 한다. 질의 말은 죄를 모면하고자 한 것일 뿐이다. 사당을 세운 것은 신주를 봉안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허려버린 죄는 어찌 신주가 있고 없다고 해서 가벼워지고 무거워지고 할 수가 있겠는가? 다시 국문하라 하고 임금이 대원들에게 이르기를 질의 사건은 헌부에서 마땅히 탄핵해야 할 것인데 탄핵하지 아니하고 하니 문책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였다. 지신사 정흠지 김자가 대답하기를 신등이 들으니 전일에 대원이 추문하고자 하였으나 저해하는 자가 있어서 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청컨대 저지시킨 자를 국문하게 하소서 하였다. 대사원 최부와 상호군 황보인 감정 진중성 소윤 권조 정랑 정길흥 이사흥 원 등을 의금부에 수금하라고 명하였다. 의금부에서 계하기를 지금 대원의 질의 일을 논의하여 마침내 탄핵하지 아니하니 청컨대 모두들 아울러 국문하게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직무에 나아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어났으니 형문하지 않는 것이 옳겠다 하고 최부 등을 석방하라고 명하였다. 집이 남지, 장령, 이경기, 성념조 등은 비염하였다. 처음에 사람들이 질의 사당을 헐고 집을 판 일을 다투어 비난하였으나 최부 등이 풍헌관이 되어서 짐짓 못 들은 척하여 녹을 가진 자로서 몸을 아껴 구차하게 함이 심하였으며 이제 대원들이 여러 나라를 관에 있으면서 또 탄핵하지 아니하니 세상의 여론이 이를 비난하였다. 세종시록 40권 세종 10년 6월 11일 임진 세 번째 기사. 집현전 한철영이 죽다. 관각과 쌀 10석과 종이 70권을 내려주었다. 세종시록 40권 세종 10년 6월 11일 기사. 첫 번째 기사. 남지가 조질의 사건에 관계한 것에 대한 책임으로 사직을 신청하나 윤하지 않다. 남지, 이경기, 성념조 등을 불러 직무에 나아가도록 하니 지등이 또 사직하였으나 윤하지 아니하였다. 지등이 아뢰기를 풍헌의 직임을 맡은 자는 과실이 비록 작더라도 직무에 나아가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일에 대원들이 오랫동안 그 직무에 있으면서 일찍이 탄핵하지 않은 것도 또한 오히려 너그럽게 처리하였는데 그대들은 임무에 나아간 지 오래되지 않았으니 또 어찌 비염하느냐 하였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0년 6월 12일 개사 두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조질에게 장 100대를 때린 것에 대해 속전만 받게 하라고 명하였다. 의금부에서 계하기를 조질이 사당을 헐고 집을 팔았으며 또 성상께서도 아신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무릇 남을 무고하여 사죄에 이르게 하면 무고를 당한 사람이 사형이 집행되지 아니하는 것은 무고한 자를 장 100류 3천리에 3년간의 역을 더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였으나 유용은 그만두고 다만 장 100에 처하라고 명하였다. 그의 모가 질이 병이라고 고하니 임금이 속전을 받으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0년 6월 12일 개사 세 번째 기사 김효정이 조지를 엄히 다스리라 상소하자 속전을 거두고 장형을 집행하게 하다. 좌사관 김효정 등이 상소하기를 신하의 직책은 충효일 뿐입니다. 남의 신하가 되어서 불충불효하다면 그 주변은 천지 사이에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조질은 둘째 아들로서 그가 마침내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이를 깨어서 어머니를 유인하고 사당을 헐고 아비의 집을 팔아서 선대의 신주로 하여금 의지할 곳이 없게 하였으니 그 불효됨이 심합니다. 그를 문추하게 되니 자기의 죄를 모면하고자 하여 없는 말을 일부러 꾸면서 성상께 책임을 돌렸으니 그 불충함이 또한 큽니다. 질의 죄악은 진시로 말감할 이유가 없는 것인데 전하께서는 특히 관대한 처분을 내리시어 다만 속전을 받게 하시니 죄악을 범하는 자를 무엇으로 징계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율에 따라 단죄하여 강상을 바로잡게 하소서 하니 임금의 의금부에 명하여 속전을 받지 말고 장형에 집행하라고 하였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0년 6월 13일 갑모 첫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조질과 조서 그리고 강씨까지 징계하라고 상소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조질이 없는 말을 꾸며서 책임을 성상께 돌렸으니 불충함이 큽니다. 그러나 장 100의 형에 그치었으니 청컨대 율에 따라 단죄하시고 조서는 재산을 맡은 맏아들로서 그 선대의 신주를 마땅히 둘 수 없는 곳에 맡겼으니 또한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강씨는 남편의 덕택으로 봉작을 받기까지 하였는데 그의 사당을 헐어 신주로 하여금 의지할 곳이 없게 만들었으니 죄 또한 무겁습니다. 청컨대 다 징계하게 하소서 하였으나